대한민국 1위 포털기업 네이버가 국가대표 AI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업계도 언론도 사람들도 네이버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위 기업이니까요. 네이버가 탈락한 이유는 1차 결과가 발표 나기 전에 독자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비전 인코더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비전 인코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중치는 알리바바가 설정한 값이었습니다. 그것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네이버가 사용했다는 점을 독자성에 위배됐다고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기술 시연 영상도 없었으며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 몇 줄, 그리고 탈락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발표 이후 10% 가까이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베꼈는지 아닌지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런 말이 나왔고 왜 시장은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시장과 투자 심리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를 추적합니다. 네이버는 하루아침에 AI 기업이 된 회사가 아닙니다. 검색과 포털에서 출발해 데이터와 트래픽을 축적했고 번역과 음성 인식, 추천 알고리즘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AI의 전 주기를 경험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별명이 실적이나 글로벌 성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내 비교 우위와 기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AI 경쟁의 상대는 이미 매달 모델을 폐기하고 매주 구조를 바꾸며 매일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속도로 취급했고 실패 기록 자체를 경쟁 자산으로 쌓았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안정성과 성장,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중시했습니다. 기업은 과감한 실패보다 조용한 유지에 익숙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는 기술 격차보다 더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AI 경쟁의 룰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학습을 돌릴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로 이 게임을 설계했습니다.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공공, 인프라처럼 투입했고 민간 기업은 그 위에서 속도를 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표 주자는 기업 단위였습니다. 비용은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실패는 곧 주가 리스크로 이어졌습니다. 리소스의 차이는 단순한 규모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였고 그 구조적 차이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모델을 베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폭로나 내부 고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응답 패턴이 닮았다는 이야기, 구조가 익숙하다는 평가, 행동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다는 느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델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됐는가? 어떤 구조를 차용했는가? 기존 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중요한 건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I 업계에서 차용과 참고는 일상입니다. 오픈소스와 논문, 공개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시장은 가장 불리한 가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침묵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에 가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글로벌 모델과 즉시 비교당하고 수치로 찢기며 약점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시장은 침묵을 패배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주가와 투자 흐름으로 즉시 반영됩니다. 탈락 보도가 나온 이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기존 보고서의 톤이 달라졌고 성장 스토리의 앞부분에 붙던 AI,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목표 주가는 조정됐고 기대는 할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투자자들의 패닉은 기술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이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 졌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패배는 재현 가능합니다. 재현 가능성은 곧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플랫폼 사업인가? 콘텐츠 사업인가? 다른 국내 AI 기업인가? 국가대표라는 프레임은 순식간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네이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AI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탈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하는가? 컴퓨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실패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는 주체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은 투자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지연은 다시 격차를 벌립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됩니다. 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이 없는 모델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데이터 접근 경로가 불분명한 기업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이버의 탈락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그 여파는 평가, 기준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탈락은 단일 기업의 패배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말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누가 데이터를 쥐고 있는지, 누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누가 실패를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설명할 수 없는 AI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신뢰를 잃은 AI는 자본을 잃습니다. 자본을 잃은 AI는 속도를 잃고, 속도를 잃은 AI는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중국 모델을 베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하나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쪽은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감정적이지도 애국적이지도 않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국가대표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 데이터와 컴퓨팅, 실패와 설명의 구조는 바뀌었는가? 아니면 같은 침묵이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